선급금 볼게요. 선급금이라는 얘기는 먼저 돈을 지급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선급금이란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사거나 상품 사보거나 원재료 사보거나 또는 남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급금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먼저 받았는지 줬는지 선지급, 선급금이에요. 자, 요 선급금은 상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의 확실한 구입을 위해서 먼저 지급하거나 또는 제품이나 부분품의 외주 가공을 시키기 위해서 선지급한 계약금 등으로 장차 재고자산 계정 등으로 대체 정리될 계정과목입니다. 나중에는 없어지고 재고자산 등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예제 보겠습니다. 창제상해에 원재료 50만 원을 주문합니다. 주문하는 것까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50만 원을 주문을 했고 계약금 1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나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겠죠. 당좌예금의 감소 그리고 미리 준 돈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원재료가 들어와야 되겠죠. 주문한 원재료가 도착해서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 들어왔어요. 원재료 50만 원. 그리고 계약금은 미리 줬으니까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만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로 줍니다.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는 뭐예요? 통화대용증권이니까 현금이란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들어오고 미리 준 선급금 요렇게 빼고 나머지 잔금, 자기압수표, 현금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종료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보겠습니다. 가지급. 돈을 주긴 줬는데 임시로 가건물 이런 뜻이에요. 임시로 지급한 거다. 자, 뜻은 그렇고 자, 가지급금이라는 건 언제 쓰느냐. 자, 실제로 현금 등의 지출이 있었어요. 자, 이쪽에 현금이 나가던 현금 등이니까 보통 예금이 줄어들던 이게 나갔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나갔어요. 그런데 이쪽에 계정 과목과 금액이 뭔지를 아직 결정을 못 하는 거야. 그럼 결정될 때까지 결정되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없죠. 일단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뭔가를 적어 놔야 돼. 그래서 이 계정 과목과 금액이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여기다가 쓰는 게 가지급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후에 그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가지급금을 없애고 해당 계정 과목으로 갈아 끼우시면 된다라는 게 가지급금의 얘기입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영업부 사원 이창재 씨에게 목포 출장을 명하고 계산여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돈 나가죠? 계산여비라는 얘기는 대략적으로 계산한 여비를 준다는 얘기야. 출장 가서 써라 이렇게. 자, 이제 오른쪽에 현금이 나가는 걸 알겠는데 출장비로 뭘 쓸지를 모르잖아. 밥을 먹었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사장을 만나서 식사를 접대했으면 기업 업무 추진비,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 쓰고 올지 안 쓰고 올지도 몰라. 그래서 돈 빼고 일단 모르겠다. 어떤 계정 과목에 얼마를 쓸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 간 사원이 돌아와서 여비를 정산했더니 여비 교통비로 사용한 영수증이 48만 원이야. 그래서 준 돈은 50이고 48을 쓰고 왔으니까 나머지 2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겠죠. 그래서 이때 생겼던 이 가지급금을 이쪽으로 싹 뺍니다. 가지급금 빼고 그리고 진짜 해당 영수증을 다 처리해요. 여비 교통비로.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회수. 이렇게 해서 가지급금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의 현실에서 잘 쓰지 않는 건데 요즘은 출장 가면 다 법인카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문제라고 보시고 이런 계정 과목이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선급금과 가지급금에서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상사 선택하시고 일반 존표 입력에 들어갈게요. 1번 우일 상사에서 제품 포장지 4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자, 계약을 맺은 것까지는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계약금 20만 원을 자기압수표로 지급합니다. 자, 계약금을 줬으니까 선급금일 텐데 자기압수표가 나가니까 현금이 나갔다는 거 알겠으면 현금을 먼저 써도 되고 대변에 현금 20만 원.
자, 이때 계약금 먼저 준 거는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선지급금. 이렇게 선급금. 생길 때 왼쪽, 사라지면 오른쪽.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선급금. 자, 이것도 한번 생기면 반대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5일 상사 2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장 이전을 위해서 김성실 씨로부터 토지를 2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자기압수표로 줍니다. 이것도 현금이죠. 대변에 현금 내보내고, 또는 뭐 선급금 먼저 써도 되고, 금액은 2천,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걸어야 되겠네요. 김성실. 세 번째, 영업부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할 중형 승용차 한 대를 현대자동차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줍니다. 이것도 선급금이겠죠. 이 차는 15일 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차는 들어오지 않았고, 대변에 현금 15만 원,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현대자동차 15만 원. 그 다음에 4번, 선급금 생기면 주로 왼쪽, 주로가 아니죠. 당연히 왼쪽, 없어지면 오른쪽. 무사상사에서 기계장치를 5천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금 500이 자기압수표로 나가네요. 이것도 대변에 현금 500,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무사 500. 간단한 얘기들이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선급금이 사라지는 문제네요. 광우상사에서 주문한 제품 포장지를 인수합니다. 이제 주문했던 게 들어와요. 근데 계약금을 준 적이 있나 봐요. 20만 원을 빼고 잔금은 당좌수표 발행하니까 이건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포장지 사온 걸 뭐로 처리할 거냐? 제조경비의 소모품비로. 그래서 이제 진짜 물건이 들어왔죠? 소모품비 차변에 500번대의 소모품비 비용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500, 400짜리가 들어왔고, 이제 먼저 준 계약금을 빼줘야 되겠죠. 돈 주고 선급금 처리했으니까 선급금 먼저 계약금 빼고, 거래처 걸어서 빼줘야 되겠죠. 이제 생겼을 때 걸었으니까. 그래서 계약금 20을 빼고 나머지 잔금만 당좌 수표를 발행하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선급금이 생겼다가 뭐 물건 들어오면 빼주고 나머지 잔금만 주고, 이게 이제 선급금이 사라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쭉 배우고 있던 것들은 다 자산이기 때문에 생기면 차변, 없어지면 대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지 이제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제 부채면 이쪽에 생겼다가 이쪽으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원 김영순의 지방 거래처 출장비 4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급했습니다. 자,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죠. 출장 가라고 돈을 줬어요. 현금 40만 원. 그리고 출장비를 줬는데 어디다 쓰고 올지는 모르잖아요. 여비교통비 쓸 수 있고 뭐 뭘 할 수도 모르니까 일단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를 걸 수도 있는데 입력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거래처는 잠깐만, 거래처 입력하라고 돼 있죠.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가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도 마찬가지지, 가지급금을 줬다가 언젠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걸어놓는 게 맞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거래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처 걸라고 했으니까 김영순 걸어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걸라고 하면 걸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위해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겠죠? 10만 원. 근데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거지 복리후생비가 지금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차후에 실제로 사용한 영수증 보고 처리할 거니까 이때 이제 쓰는 이름이 가지급금.
가지급금이 될 거고 얘는 진짜 거래처를 걸 수가 없지. 거래처가 누군지 모르니까. 가지급금이 생기는 문제 보시는 거예요. 자, 출장 갔던 생산직 사원 김영순 복귀를 위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출장비 15만 원을 정산합니다. 이제 출장 갔을 때 가지급금으로 15만 원을 줬었나 봐요. 그럼 이렇게 했겠지. 현금, 가지급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이거 정리하자는 얘기야. 이쪽으로 빼라. 이렇게. 그래서 15만 원을 줬는데 초과 지출분이 16,000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더 쓰고 왔다. 현금으로 줬대요. 가지급금 계정에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돼 있죠. 차변에 잡혀 있는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가지급금 김영순 금액은 15만 원을 줬는데 더 쓰고 왔어. 16,000원 더 쓰고 왔으니까 차변에 이거를 뭘로 처리하냐. 출장비니까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생산직 사원이니까 500번대에 여비교통비 처리하고 처리하고 그런데 16,000원을 더 썼다는 얘기야. 추가로 줘야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6,000원 더 더하고 대변에 현금으로 16,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되겠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9번 지금 이제 가지급금 정리하는 문제들이네요. 출장을 마친 영업부 직원 김성실 씨로부터 출장비 사용 명세를 보고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이번에는 자, 2월 1일에 거래를 확인한 후에 해외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2월 1일에 현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지급금이라고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는데 근데 그 금액을 일단 모르잖아.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2월 1일에 저기 올라가서 2월 1일자에 가서 가지급금을 뭐로 얼마로 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래처가 걸려 있는지까지 다 같이 보시는 거야. 자, 거래처 걸려 있어요. 금액 알아냈고 그래서 대변으로 가지급금을 뺍니다. 거래처 김성실 걸려 있으니까 걸어서 빼고 금액은 14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왼쪽에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숙박비, 교통비, 식대인데 전액 여비 교통비 계정을 쓰시래. 이 사람이 영업부니까 800번대에 여비 교통비를 쓰라는 얘기고 금액은 11만 9천 원이고 덜 쓰고 왔죠? 덜 쓰고 온 것은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럼 차변에다가 현금을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10번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 80만 원은 거래처 열공 상사에 대한 3월 30일까지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 가지급금의 계정이 잔액이 어디 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참 생각하시던데 잘 봐요. 가지급금이 언제 생기는 거야?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계정 과목과 금액을 알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쓰는 게 가지급금이니까 잔액은 항상 차변에 남게 돼요. 다 빼면 0원이고 그러니까 잔액이 차변이니까 가지급금의 잔액은 차변에 있다. 대변으로 뺍니다. 대변으로 금액이 80이래. 근데 저것의 원인이 뭘로 밝혀졌냐면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 상환받기로 하고 빌려준 거야. 이 뭐야? 단기 대여금으로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 거래처 열공상사 걸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자, 기말에 대한 얘기네요. 기말 현재 가지급금의 잔액 20만 원이 전부 영업부 직원의 여비교통비로 판명됐어요. 가지급금의 잔액은 어디 있다고? 현금 등의 지출이나 차변에. 그러니까 대변으로 뺍니다. 대변으로 가지급금 20만 원 그리고 이것이 영업부 직원의 여비교통비 그러니까 800번대의 여비교통비로 판명됐다라는 얘기네요. 됐죠? 가지급금이 생길 때 차변, 없어질 때 대변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것들은 다 자산이기 때문에 생기면 왼쪽, 없어지면 오른쪽 닫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